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세희입니다. 이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죠. 그만큼 외상에 의해서 다치는 경우도 흔한 부위입니다. 또한 체중에 의한 충격으로 우리 몸에 무리가 올 수 있는데요. 이 무릎 관절염은 6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이 모든 관절이 그렇지만 한번 손상된 관절 연골은 쉽게 회복하지 않기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특히 한국인은 양반다리, 쪼그려 앉기 등으로 무릎 관절염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죠.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무릎 관절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재율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많이 쓰면 닳고 또 고장나기 마련이죠. 이처럼 이 노화가 될수록 퇴행성 관절염, 이 무릎에 많이 온다고요, 선생님? 네, 퇴행성 관절염은 기본적으로 무릎 관절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마모되고 손상되어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런 퇴행성 관절염은 사람에게 가장 많이 오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주변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런 퇴행성 관절염은 원시인의 뼈에서도 관찰된다고 하니 인간과 퇴행성 관절염은 아주 오랜 친구 같은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공룡의 뼈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이 관찰되고 또 모든 동물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퇴행성 관절염이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무릎 통증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이제 무릎 속의 구조, 이 무릎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모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릎은 세 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위쪽에 대퇴골과 아래쪽에 경골, 그리고 앞쪽에 설계골이 있습니다. 네. 무릎에는 네 개의 큰 인대가 있는데요.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에 척부인대가 있고 무릎 속에 전후방 십자인대가 있습니다. 네. 척부인대는 무릎을 오른쪽 왼쪽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십자인대는 무릎이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관절연골에는 연골이 두 종류가 있는데 네. 각각의 뼈에 붙어 있는 관절연골과 그리고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끼어 있는 바늘상 연골이 있습니다. 이런 연골들은 체중을 흡수하고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무릎 관절의 연골이 닳게 되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릎 연골이 어떻게 닳게 되고 손상이 되는 건가요, 선생님? 네, 퇴행성 관절염은 뼈에 붙어 있는 관절 연골이 오랜 기간 손상되는 질환인데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무릎의 정상적인 연골입니다. 정상 연골은 아주 미끄러운 조직으로 되어 있고 윤활작용을 하는 관절액이 있기 때문에 보행이나 활동 시 아주 큰 충격도 잘 흡수하게 됩니다. 네. 우측 사진은 퇴행성 관절염의 모식도인데요. 관절 연골이 손상되어 활동 시 관절에 자극이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 염증과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 정상 관절과 손상된 관절 연골의 모식도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무릎 내시경으로 이 통해서 보면 손상된 무릎 상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관절염 환자의 무릎을 내시경으로 본 사진입니다. 좌측에 있는 사진은 정상 관절입니다. 정상 관절은 손상이 없고 아주 희게 보입니다. 중간 사진은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된 중기 사진인데요. 네. 보시면 관절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거칠게 보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 뼈가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어 뼈에 붙어 있는 관절 연골이 완전히 제거되어 약간 노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연골이 없어진 뼈입니다. 이렇게 연골이 다 없어지면 뼈와 뼈가 맞닿기 때문에 충격이 가고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오게 되는데 이것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렇군요.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이제 무조건 나이 탓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고령이신 분들 중에서도 정정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개인차는 선생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환자를 보다 보면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같은 동네 7, 80세 이상의 아주 고령인데도 정상 관절로 잘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5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도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특이하게도 한쪽 무릎은 정상인데 반대쪽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이것은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퇴행성 관절염이란 그냥 노화 현상으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 중 많은 부분이 외상과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자세히 물어보면 예전에 다친 적이 있다고 하시는 분이 아주 많고요. 또 한쪽 다리만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은 거의 대부분이 예전에 다친 병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은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질환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을 이렇게 노화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무릎을 다치고 또 방치했기 때문이군요. 이제 그렇다면 이 다치고 난 후에 통증이 없는 경우에도 무릎 부상을 쉽게 넘기면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서 연골 손상에 대한 치료를 잘 하시면 퇴행성 관절염의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연골 손상 자체가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가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무릎 연골에는 통증 감각이 없어서 실제로 연골이 찢어지거나 손상이 오더라도 통증이 거의 없거나 약간의 불편감만 있기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방치하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부분에 점차 손상이 더 심해지고 결국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되어 통증이 오게 됩니다.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가면 벌써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었다고 진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네. 무릎 관절에는 통증 감각이 적다는 것을 아시고 네. 혹시 본인이나 주변 분들이 무릎을 다쳤을 때 크게 불편하지 않더라도 꼭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진찰 후에 실제로 연골 손상이 진단이 되면 연골 손상을 잘 치료하여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무릎 연골에는 통증이 없기 때문에 아프지 않아도 손상이 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선생님, 실제로 이런 사례들도 많다고 해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관절 내시경으로 검사한 50대 환자 사진입니다. 등산 중에 무릎을 삐끗한 후 통증은 없지만 약간 불편해서 온 환자인데요. 네. 실제로 보행이나 운동 시에 전혀 통증 없고 잘 생활하였으나 뭔가 약간 느낌이 불편하신 분이었습니다. 진찰상 연골 손상이 의심되어 검사를 하였습니다. 보시면 바늘상 연골이 많이 손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우 손상된 바늘상 연골을 치료하면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치료 없이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릎 연골이 많이 찢어지더라도 통증이 거의 없고 있더라도 약하게 불편감이 오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이분의 경우는 바로 병원을 찾아서 다행이겠지만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셔서 그냥 놔두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무릎을 다친 후 3년 정도 있다가 병원에 오신 분인데요. 네. 처음 바늘상 연골을 다친 후 통증이 거의 없어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다가 최근에 무릎 통증이 약하게 발생하여 내원하신 분입니다. 네. 그림에 보시면 화살표 쪽에 바늘상 연골 손상이 있는데 이것을 치료하지 않고 지내다가 위에 관절 연골에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바늘상 연골만 손상되었을 때는 간단하게 치료하면 평생 퇴행성 관절염이 예방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치료 시기를 놓쳐 완전하게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릎을 다쳤을 때 통증이 별로 없거나 며칠 만에 좋아졌다고 해도 이제 무릎 내 연골이 다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또 오래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찰과 치료가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250-5100번 또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 일상생활에 무릎을 다쳤을 때 이게 단순한 타박상인지 아니면 연골 손상이 온 건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릎 관절 연골 손상에는 통증 감각이 없기 때문에 단순 타박상인지 또는 연골 손상이 실제로 있는지 아주 구별하기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연골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단을 오르기보다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에 통증이 있는 경우, 네. 그리고 쪼그리고 앉았을 때 무릎에 통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오래 걸었을 때 무릎에 부종이 있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걸어 다닐 때 무릎이 막힌다는 통증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또 어떤 분은 무릎이 펴지지도 굽혀지지도 않는 현상이 가끔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관절 연골 손상이 아주 의심되기 때문에 꼭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계단을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통증이 심하다거나 쪼그리고 앉았을 때 또 무릎이 붓는다면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무릎 통증이나 불편감으로 이제 병원을 찾았을 때요, 이 무릎 손상이나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하려면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네, 일단 관절염이 의심되거나 무릎이 불편한 경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게 되는데요. 무릎을 전문하는 의사가 간단하게 진찰만 하여도 단순 타박상인지 또는 연골 손상 또는 퇴행성 관절염이 왔는지 약 70-80%는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한 후 퇴행성 관절염이나 연골 손상이 의심되면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 검사와 정밀 검사가 있습니다. 기본 검사는 엑스레이 촬영과 초음파 검사가 있고, 정밀 검사는 내시경 검사와 MRI 검사가 있습니다. 이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가 엑스레이 방사선 치료인데요.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부분 병원에서 기본으로 시행하는 것이 방사선 사진인데요. 네. 사진을 찍을 시 무릎에 체중이 실리도록 서서 찍는 것이 기본입니다. 좌측에 있는 사진은 정상 관절인데요. 보시면 위쪽에 있는 대퇴골과 아래쪽에 있는 경골 사이에 검게 간격이 보이는데 이것이 정상 관절 간격입니다. 네. 여기에 관절 연골과 반월상 연골이 있는데 이것은 방사선 사진상 방사선 투과가 잘 되어 검게 보입니다. 우측 사진을 보시면 사진의 왼쪽에 보이는 것이 우측 무릎인데요. 네. 여기에는 관절 간격이 정상적으로 있지만 오른쪽에 보이는 좌측 무릎은 반월상 연골과 관절 연골이 전부 소실되어 관절 간격이 없어지고 뼈가 맞닿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네. 이 경우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사진은 관절염이 아주 심할 때는 진단적인 가치가 있지만 관절염 초기, 중기에서는 정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 방사선 사진상 정상이라고 하여도 실제로는 관절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관절염 초기, 중기에는 엑스레이 검사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군요. 오늘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죠.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예. 연골 수술을 한번 받았었는데요. 네. 예. 그 이후로 계속 통증이 와요. 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가서 내시경을 받아왔는데 네. 연골이 다시 파열됐다 해서 2번을 제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수술할 때 무릎 옆으로 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내시경 넣고 하는데 네네. 그 영향인지 어떤지 몰라도 계속 아파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네, 선생님, 그럼 수술을 언제 받으셨나요? 예, 한 3, 4년 됐습니다. 선생님, 3, 4년이 돼도 이렇게 아프시다고 하시는데 어떤가요, 예. 선생님? 네, 연골 수술을 받으신 것이 내시경 수술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내시경 수술을 받으면 무릎 속 반월상 연골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상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손상도 있고 또 치료가 안 되는 손상도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은 대부분 손상 치료가 잘 되지만 네. 환자분 같은 경우 관절 연골의 손상이 상당히 의심됩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그쪽 부분에 재생이 잘 안 되든지 또 관절 연골은 상당히 재생이 어렵기 때문에 네. 통증이 계속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또 이해 수술 시에도 또 연골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으로 네네. 보아서 그 수술 후에 다시 또 염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상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이런 경우 무릎을 잘 관리해서 또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예전보다 통증이 더 심해졌을 경우는 다시 또 검사를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 또 없을까요? 지금 네. 2회째 수술을 했는데.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환자분 같은 경우 정확한 지금 무릎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상태를 일단 정확하게 그전 수술 결과라든지 네.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하고 난 이후에 또 환자의 그 상태에 따른 뭐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버님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그럼 다시 한번 그 네. 내시경을 해서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하라는 말씀인가요? 예, 지금 뭐 통증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운동 치료 그 목욕탕이나 수영장 가서 물장구를 친다든지 무릎을 드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 재활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본인이 무릎 통증으로 많이 불편하고 생활이 힘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일단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맞게 또 치료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검사를 하는 게 선생님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수술을 이해한 분은 보통 MRI 검사보다는 네. 다시 한번 관절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내시경 검사가 가장 적당합니다. 네, 아버님 내시경 검사를 가셔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네.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저 다름이 아니고 무릎이 퇴행성이 양쪽으로 하는데 먼저는 오른쪽이 많이 아팠어요. 네, 지금도 오른쪽이 많이 아픈데 한번 내시경 수술을 한번 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통증이 있어가지고 허리도 아프니까 허리에 주사로 맞으니까 이 통증이 조금 완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또 물도 좀 몇 번 빼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환자분의 경우 그 퇴행성 관절염으로 내시경 수술을 하신 경우인데요. 네, 앞서 환자와 비슷하게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 자체가 손상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네. 수술하더라도 효과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수술하고도 효과를 크게 못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또 허리도 안 좋으시기 때문에 허리가 안 좋으면 허리에서 무릎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또 자극을 받기 때문에 더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허리 주사를 맞으면 그 통증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네네. 무릎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통증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 관절염이 아주 심하다면 마지막 수단인 인공관절 수술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러면 재활이라든지 또 관절 재생술 같은 것을 관절 내시경으로 한 번 더 해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허리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나요? 네, 허리하고 무릎은 완전히 별개인 질환이지만 허리가 안 좋으면 무릎 관절염이 더 심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 치료도 열심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어머님 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네네. 저 다름이 아니고요. 네. 제가 병원에 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4월 달에 MRI를 찍었어요. 네네. 찍으니까 이걸 수술을 하라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수술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는 허리 그 수술 주사 맞고는 조그만 게 안 와요. 괜찮으시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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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고 권하시지만 본인이 좀 괜찮다고 하시면 좀 버텨줘도 될까요? 네, 지금 허리 치료를 하고 무릎도 약간 좋아졌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꼭 뭐 인공관절이라든지 이렇게 큰 수술을 안 하시고 또 재활이라든지 약물 치료로 일단 그 견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본인이 얼마나 통증이 심하냐, 그리고 생활에 지장이 얼마나 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그 본인의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내시경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 이런 것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그렇게 많이 아프시지 않다 그러면 네. 꼭 인공관절 수술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는 50대 중반인데요. 네네. 제가 한 3년 전에 위에서 그제 낭떠러지에서 엎어져가지고 네. 그때는 별로 표가 없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무릎이 아파가고 병원에 갔는데 네. 엑스레이를 찍고 그지에 그거 치료를 받았는데 네. 자꾸 지금은 양쪽 다가 아프면서 그지에 그걸 하거든요. 근데 걸을 때는 또 괜찮아요. 근데 네. 걸을 때는 괜찮은데 앉을 때나 섰을 때 네. 아니면은 그 계단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제 네. 그뼈 소리가 그제 나는 소리 있잖아요. 네, 이거 뭐라 네. 하노? 예,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치료를 해도 이게 낫지를 않아요. 지금 근데. 예, 다른 검사는 해보신 적이 없나요? 엑스레이 아주 촬영 큰 말고. 검사는 안 하고 병원에 가는 데마다 엑스레이만 찍었는데 예. 엑스레이상으로는 그냥 그 관절에는 크게 이상이 없다면서 예.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이제 약만 처방해갖고 아플 때 먹고 그밖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안 좋아요. 근데. 예.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엑스레이 검사는 관절염이 아주 심해졌을 때는 진단적인 가치가 있지만 초기나 중기에서는 네. 엑스레이 촬영으로 전혀 진단적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의 경우는 무릎 속에 뭐 연골이라든지 네. 바늘상 연골, 인대 쪽에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되고요. 네네. 그래서 정밀하게 좀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아주 좋겠습니다. 그럼 어머님 같은 경우는 어떤 정밀적인 검사가 필요할까요? 네, 뭐 지금 그 무릎 속에 네. 관절 쪽에 문제가 심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내시경 검사가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물론 MRI 검사를 하여도 뭐 진단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네. 진단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빨리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아직 관절염 초기가 아니라 중기 정도 될 수 있겠네요. 엑스레이 네. 검사로는 추가적으로 안 되니까요. 네, 관절염 초기로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다친 병력으로 봐서 바늘상 연골이라든지 다른 인대, 관절낭도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머니 엑스레이 말고 좀 추가적인 내시경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궁금증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내시경이나 MRI나 두 개 중에 한 개를 하면 되겠다, 그지? 네, 두 개 중에 한 개 하시면 되는데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는 대로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재율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관절염의 지금 검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엑스레이 검사 알아봤고요. 또 정밀적인 검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초음파 검사 사진입니다.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간단하게 방사선 조사 없이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초음파 검사의 경우 연골이나 인대의 경우는 진단이 힘들지만 무릎 내 부종, 즉 물이 찬 것은 아주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네. 화살표로 검게 보이는 것이 무릎 내 물이 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MRI 검사로서 강한 자석을 이용하여 세포에 있는 수소 분자를 공명시켜서 사진을 얻는 검사인데요. 화살표 쪽에 보이는 검게 보이는 것이 관절이 손상되어 퇴행성 관절염이 온 것을 나타냅니다. 네, 이제 무릎에 물이 찼을 때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거네요. 이제 앞서 전화 주신 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릎 내시경 검사는 선생님 어떤 검사인가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관절 내시경 검사 사진인데요. 내시경 검사는 관절 안쪽에 카메라 렌즈를 넣어서 관절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검사입니다. 위쪽에 1번으로 표시된 곳이
대퇴골에 붙어 있는 관절 연골이고 밑에 2번으로 표시된 곳이 경골에 붙어 있는 관절 연골입니다. 네. 그 중간에 화살표로 3번으로 표시된 것이 바늘상 연골인데요. 많은 환자분들이 MRI 검사는 잘 아시지만 내시경 검사는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내시경 검사는 말 그대로 내시경으로 관절 속을 검사만 하는 것입니다. 네. 내시경 수술은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이고 내시경 검사는 검사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은 많이들 검사로 알고 계신데 이제 무릎도 내시경으로 검사를 할 수 있었네요. 이 무릎 내시경에 대해서요, 선생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것이 실제 사용하는 내시경 검사용 렌즈인데요. 약 2mm 정도의 가는 바늘로 되어 있어 주사처럼 무릎 관절 속에 찔러 넣게 됩니다. 이때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약간의 부분 마취를 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관절 속에 내시경을 넣어서 우측에 보이는 모니터를 보면서 무릎 속을 촬영하여 검사하게 됩니다. 보통 내시경 검사는 약 5배 이상 무릎 속을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무릎 속 상황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할 시 무릎의 부분 마취 등 준비 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지만 실제 내시경으로 검사하는 시간은 약 5분 내에 짧은 시간에 검사를 하게 되어 부담 없이 검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검사를 한 후 환자에게 바로 관절 속 상황을 영상을 보면서 설명하고 치료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네, 이제 무릎 안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이제 정확한 검사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밀 검사하면 MRI 검사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MRI 검사와 무릎 내시경 검사 선생님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네, 일반적으로 무릎의 정밀 검사는 MRI 검사, 내시경 검사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네.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는 무릎 속을 직접 보기 때문에 관절 상황이나 무릎 속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제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가격도 저렴합니다. 네. 이에 반해 MRI 검사는 내시경으로 볼 수 없는 무릎 주변의 뼈나 인대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관절 속 상황은 내시경보다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상황에 따라 두 가지 검사를 모두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두 가지 중 한 가지 검사만 하게 되는데요. 관절 내부의 연골이라든지 그 관절 안 바늘상 연골 손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 네. 또 관절 주변에 뼈라든지 인대, 근육 상황에 문제가 있을 때는 MRI 검사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무릎에 관절염이 진단이 되면 이제 치료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관절염이 얼마나 심하냐 또 진행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준비된 표를 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로 무릎 관절염이 진단되었다면 치료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네. 크게 수술적인 방법과 비수술적인 방법이 있고 비수술적인 방법에는 물리치료, 재활치료, 운동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이 있는데 관절염이 아주 초기의 환자에서는 효과가 좋지만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는 그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네. 수술적인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손상된 관절을 내시경을 이용하여 재생시키고 바늘상 연골 등 손상을 치료하는 내시경 수술이 있고 내시경 수술이 실패하였거나 너무 관절 상태가 안 좋아서 내시경 수술이 불가능할 때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고장을 수리하는 것이 관절 내시경 수술, 수리가 안 될 때 부품을 새로 교체하는 것이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그렇군요. 이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어떤 50대 네. 예, 50대 후반인데 네. 얼마 전에 무릎이 아파서 앉았다 일어나면은 칼로 그리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신경외과 갔었는데 네. 근데 연골 이기라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연골 주사를 한 10회 정도 맞아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근데 현재 6회 정도 맞았는데 아직까지 처음 증상이나 똑같거든요. 네,
근데 왼쪽은 안 아픈데도 같이 주사를 주시더라고요. 아, 네. 네, 일단 그 무릎이 앉았다가 일었을 때 통증이 있는 경우 연골 손상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경우 주사요법이라든지 운동요법,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 6회 이상 이렇게 맞았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다 그러면 네. 네.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좋아지시는 분들은 뭐 2, 3회만 주사를 맞으면 통증이 아주 없어지고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6회 이상 계속적으로 통증이 생기는 경우 네. 실제로 연골 속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진찰을 한 후 진단하고 네.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정밀하게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주사를 중단하고 지금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보통 우리 무릎 주사를 주는데 양쪽을 같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한쪽에 손상이 있는 경우 반대쪽에 압력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쪽도 같이 주사를 주어서 무릎을 튼튼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어머니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 그래 그 외과에서는 10회 맞으면은 완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주위 분들께서는 또 뭐 뼈주사를 해가지고 많이 맞으면 안 좋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네. 그 10회까지 맞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네. 예, 이제 주사의 종류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네. 대부분 그 환자분들이 말하는 뼈주사는 네.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인데 이것은 보통 10회씩 이렇게 놔주는 병원은 없습니다. 보통 10회 정도 주사를 놨는 것은 뭐 인대를 튼튼하게는 인대 정식 주사 이런 것을 놓게 되는데요. 10회를 놓더라도 이런 주사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 10회 정도 맞아보고 안 됐을 때 검사를 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네. 지금 6회를 맞았는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바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어머니. 근데 주사를 예, 주사를 맞고 나면은 예. 저 다리가 더 묵직하면서 발목까지 좀 운전을 하면은 오른쪽만 이렇게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당기는 느낌 들고 묵직하게 그렇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한 그 통증 주사 이런 주사는 맞으면 금방 좋아집니다. 통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환자들이 아주 만족하는데요. 인대 정식 치료 제가 볼 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대 정식 치료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인대 정식 치료의 경우 주사를 맞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더 아프거나 네.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사는 뭐 몸에 해가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무릎 주변을 튼튼하게 하는 주사이기 때문에 많이 맞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정상적인 증상이신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주사 약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래 예. 히알루론산이라고 그러시더라고. 아, 그렇군요. 예. 또 주사 종류 중에 네, 네. 인대 정식 치료가 아니고 히알루로산 성분의 주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설명하면 자동차 윤활유처럼 무릎 안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특히 윤활유가 부족한 차들은 잘 못 네. 가는 것과 같이 네네. 무릎 속에 윤활유가 부족할 때 놓는 주사가 바로 히알루론산 성분의 주사가 되겠습니다. 이 주사 역시 처음 맞고 나면 뻐근하거나 처음에 잘 걷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사도 그 영양주사의 계열이기 때문에 네네. 많이 맞아도 전혀 부작용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어머니 혹시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시면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정밀적인 검사를 하시던지 아니면 쭉 꾸준히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증 네.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는 수술을 받았는데 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한 주간은 받고 한 주간은 안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1월달에 받았는데 수술을 지난 1월달에 네,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식당을. 네네. 근데 좀 무릎이 아파. 식당을 하니까 붓고 그다지 많이 아프진 않았는데 네. 안현숙은 좀 많이 아프고 현숙은 안 아픈데 현숙이 부어서 많이 그래서 일을 하도 될까요? 네, 어떤 수술을 받으셨나요? 무릎 수술은 내시경 수술과 인공관절 수술이 아니, 있거든요. 한쪽은 내시경 받았고 한쪽은 이거 연골 수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한쪽은 내시경 수술을 받으셨고
네. 또 한쪽은요? 한쪽은 그 인공관절. 네. 네, 지금 일을 하셔야 되는데 또 네. 무릎이 불편해서 일을 네. 계속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쪽은 인공관절 수술 받은 쪽은 제가 볼 때 지금 통증이 거의 없으실 것 같고요. 예, 없습니다. 없는데 부위에. 예, 아, 붓군요. 붓는 증상이 있군요. 네. 또 반대쪽은 수술을 안 했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거죠. 예. 네네. 네, 반대쪽 역시 보통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뭐 한쪽만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없이 양쪽 다 대행성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이제 한쪽은 인공관절을 해서 일단 통증은 충분하게 해결을 되었다고 봅니다. 네네. 붓는 증상은 있을 수 있는데요. 통증은 없지만 무릎 속에 자꾸 자극이 되기 때문에 붓는 증상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붓는 증상이 있고 약간 불편하더라도 할 수 있으면 네. 일은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네네. 일을 하게 되면 뭐 인공관절 역시 좀 더 빨리 마모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쪽은 아직 완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네네. 그쪽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쪽이 만약 많이 더 아프시고 통증이 심하다면 또 인공관절 수술이나 또 내시경 수술 같은 것을 한 번 더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인공관절 수술한 곳은 지금 그게 많이 붓는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뭐 할 것은 없습니다. 네. 그래도 그냥 붓는 것으로 너무 심하게 보면 병원에 가서 물을 조금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증상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무릎 뭐 인공관절 수술이라든지 내시경 수술이라든지 전부 네. 다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네네. 그 관리라는 것은 일단 체중이 이렇게 찌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네. 또 무릎 주변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릎 주변의 근육이 튼튼해지면 뭐 인공관절이든지 내시경 수술이라든지 수술 후에 경과가 아주 좋아지게 됩니다. 네, 어머니도 도움이 되셨나요? 어떤 점 또 도와드릴까요? 근데 예. 가끔 가다가 발바닥이 예. 일하고 밤에 되면 발바닥에 열이 난다든지 발바닥이 저린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던데 괜찮습니까? 네, 그것은 무릎과는 상관없는 증상 같고요. 대부분 이렇게 발바닥이 오래 일하신 분이 저리고 이런 것들은 족저근막염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의심이 드네요. 그것도 한번 또 하지정맥이 좀 예. 아, 예, 하지정맥하고 발바닥 저린 것은 또 관계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럼 추가적인 조금 병원에 가셔서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무릎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과를 선생님 가셔야 되나요, 선생님? 네, 발바닥에 네. 그 저린 것은 정형외과에서 이렇게 정형외과. 치료를 하고 있고요. 네. 하지정맥은 또 하지정맥을 보시는 의사 선생님이 따로 계십니다. 네, 어머니 추가적인 좀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제가 3년 전에 오른쪽 무릎 연골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요. 네. MRI, 엑스레이 찍고 안 돼서 MRI 찍으라고 해서 찍었더니 오른쪽 무릎 연골이 찢어졌다고 그래요. 네.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네. 찢어진 부위를 이제 다듬는 식으로 관절경으로 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가 또 직장을 복귀를 하고 했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요. 아프고 그래서 또 간이 생겼다고 약을 먹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보양을 하다가 잠깐 헛발을 디뎠을 때 네. 그 다리가 그냥 하고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주저앉아서 하면 통증이 오고 네. 또 평상시는 또 좀 괜찮다가 운동을 좀 많이 걸었다 할 때 또 아프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또 그 무릎 그 연골 주사를 맞으라고 해서 몇 번 맞았는데도 별 효과가 없어서 문의를 드렸거든요. 네. 네. 지금 보니까 무릎 연골 재생하는 줄기세포가 나왔던데 그거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걸 네. 어떻게 하면은 좀 괜찮을까? 줄기세포로 이용한 치료를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연골 수술을 하셨는데 찢어져서 다듬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거죠? 네. 네, 이것은 우리가 바늘상 연골의 경우 찢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관절 연골의 경우 손상이라든지 관절염이란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듬었다고 생각하면 바늘상 연골을 수술하신 것이 되고요. 네. 실제로는 이제 가서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의심이 되고, 이 경우 그 관절 손상이 없었다 그러면 그 뭐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수술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줄기세포 수술은 네. 관절염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이제 관절 재생술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관절 재생 중에 앞서 말씀드린 미세골절술이라든지 이런 수술이 있고, 또 줄기세포, 또 자신의 연골을 배양시켜서 또 넣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네. 이것은 뭐 아무나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네. 자세하게 검사를 해서 네. 나이라든지 얼마나 그 관절이 손상이 됐는지 그런 크기를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환자분 증상 자체가 네네. 우리가 전형적인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증상이라기보다는 네. 관절 연골에 뭔가 아직 문제가 남아있지 않나 그런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네. 우선 지금 증상 오는 것 자체가 어디서 증상이 왔는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 진단에 따라서 치료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수술 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더 통증이 심해진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통증이 아주 심한 건가요? 수술 후에. 처음 그게 이제 원장님 말씀처럼 바늘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예. 바늘상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좀 더 심하지도 않고 뭐 계속 지금 연속적으로 매일 그렇지는 않은데, 네. 예, 또 우리가 예, 바닥에서 앉았다 일어날 때도 좀 일어나기도 힘들고, 네. 한 번씩 우신우신 아리고 그게 계속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에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아프신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보통 수술 후에는 괜찮았는데 다시 아프신 환자분들은 연골 손상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또 손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수술 후에 계속적으로 통증이 있다고 하면 네네. 그 바늘상 연골 손상이 제법 심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지금 네. 그 시간이 제법 오래되었기 때문에 네. 지금 관절 상태를 정확하게 한번 보고 네.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그 치료를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연골 주사를 계속 맞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연골 주사는 계속 안 받고 한두 번밖에 안 맞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안 맞고. 아. 그러면 원장님, 그러면은 예. 제가 그 했던 병원을 가니까 그 선생님은 안 계시고 다른 병원을 가셨는데 혹시나 하신 선생님 병원으로 가서 하시는 게 낫을까요? 아무데나 가도 그렇게 그냥 좀 일단 뭐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병원을 가시든지 네. 상관은 없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정확하게 본인의 상황이 어떤 건지 네. 진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프다고 갔는데도 그 염증 주사만 주고 아, 네, 어머니. 네. 네. 그러시죠. 해야 됩니까? 네, 어머니 네. 저희가 그 병원 상담은 저희가 해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여보세요?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재율 선생님과 모시고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관절염이라 그런지 선생님 참 통화가 많았는데요. 오늘 지금 치료까지 이제 알아봤는데 이 퇴행성 관절염의 내시경 수술 또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많은 환자분들이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치료가 안 된다고 판단하시고 네. 그냥 진통제만 드시다가 결국 인공관절로 가시는 분이 많아서 상당히 아쉬운데요. 물론 모든 환자분들이 내시경 수술로 치료될 수는 없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내시경 수술로 간단하게 치료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 때는 치료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내시경 수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관절 연골을 재생시키는 이런 수술인데요. 재생술 중 여러 가지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재생술 중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미세골절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간단하게 손상된 뼈 부분에 송곳같이 생긴 기구를 이용하여 미세하게 손상을 나타내서 피가 나게 만드는데 그 네. 피 속에 치료 물질이 있어서 관절 연골이 재생되는 원리입니다. 이제 관절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미세골절술, 이 수술이 어떤 수술인지 좀 자세하게 상담해 주세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미세 골절술로 관절 연골이 재생되는 모식도인데요. 좌측 사진을 보시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관절 연골이 없어지고 뼈가 노출된 곳이 보입니다. 네. 이곳에 미세하게 구멍을 뚫어서 피가 나게 하는데요. 피가 나오면서 관절 연골이 자라나서 재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 미세 골절수로 연골이 재생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네. 좌측에 관절 연골이 손상되어서 화살표에 보이는 것과 같이 여러 군데 미세 골절술을 시행한 사진입니다. 수술 후 수개월이 지나서 다시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 부위를 검사한 결과 예전에 손상된 관절 연골이 많이 자라서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골이 자라나면 완전한 정상 연골은 아니지만 통증이 많이 줄어들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에 따라 다르지만 평생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한 관절경 수술은 부분 마취로 20분 정도 간단한 수술로 관절염을 치료하기 때문에 수술이나 마취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런 내시경을 통한 연골 재생 수술이 관절염 환자 모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어떤 분들이 적용이 되고 또 어떤 효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관절 내시경 수술은 초기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 있어서는 완치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관절염이 점차 심해질수록 수술 성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따라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한 후에 어떤 수술을 할지 결정해야 되는데요. 이때 MRI보다 내시경 검사를 해서 더 정확하게 무릎 상태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무릎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내시경 수술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요. 또 관절염이 너무 심한 경우는 1차적으로 인공관절을 추천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가끔 관절 손상이 아주 심한 경우에 또 환자가 수술을 거부한다든지 네. 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없는 몸 상태든지 이런 경우 내시경 수술을 시행해서 또 만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데도 인공수술 대신에 내시경 수술을 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례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사진의 좌측이 우측 무릎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몇 년 전에 하였습니다. 반대쪽도 무릎 통증이 심해서 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관절 손상이 심해서 내시경 수술의 성공률이 낮다고 판단하여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했던 환자입니다. 네. 하지만 인공관절 수술 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인공관절 수술보다 내시경 수술을 원해서 한 사례입니다. 다행히 수술 후 통증이 많이 줄어들고 일상생활도 문제없어 크게 만족한 경우입니다. 네. 이처럼 인공관절 수술이 꼭 필요한 심한 관절염 환자에 있어서도 성공률은 낮지만 내시경 수술로 만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통증이 좋아진다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 결국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되면 좋지만 안 되는 환자는 마지막 단계로 인공관절 수술이 있습니다. 관절 연골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수리하는 것이 내시경 수술이라면 네. 이제 부품을 완전히 새로 교체하는 것이 인공관절 수술이 되겠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기존의 퇴행성 관절염 부위와 뼈 일부를 잘라내서 버리고 그 자리에 금속으로 된 인공관절 기계를 넣는 수술입니다. 네. 좌측에 보시면 무릎 관절에 있는 뼈와 연골을 잘라내고 금속으로 된 인공관절을 넣은 모습이 보입니다. 우측 사진을 보시면 방사선 사진상 양측 무릎에 인공관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공관절 수술은 관절 내시경 수술에 비해 큰 절개를 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뼈를 절개하기 때문에 피도 많이 나는 수술이라 수혈도 해야 하는 큰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인공관절도 이제 수명이 있다고 하죠.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지 궁금하고 또 수명이 다 된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 약 95% 이상은 아주 만족하고 있지만 약 5%에서는 통증이라든지 무릎의 운동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인공관절 수술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기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수명이 있다는 것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인공관절 수술의 수명을 약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기계와 마찬가지로 많이 쓰다 보면 빨리 손상이 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인공관절 수명이 다 되면 속에 있는 금속이 다 닳아서 못 쓰게 되는데 이때는 인공관절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재수술 시에는 첫 번째 인공관절 수술보다 수술도 훨씬 힘들고 또 그 결과도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어떤 수술이든지 조기에 하면 아주 좋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인공관절 수술은 그 반대입니다. 본인의 무릎을 최대한 오랫동안 네. 열심히 쓰다가 도저히 안 될 시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재율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무릎 관절염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의학 기술이 아주 발달되어 많은 분들이 즐거운 노년을 잘 지내고 계신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삶의 질을 아주 떨어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 예방을 아주 철저하게 하시고 혹시 퇴행성 관절염이 왔더라도 단계별로 좋은 치료법이 많으니 잘 치료하셔서 즐거운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절이 변할 때 건강관리 잘하지 않으면 입맛을 잃기 쉽죠. 이럴 때 신선한 과일과 제철 음식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꾸미는 불포화 지방산과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고요. 이 취나물은 칼륨 성분이 많아서 혈관을 튼튼히 합니다. 무엇보다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